예,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드릴 주제는 AI,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블루연더의 코그니티브 SCM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블루연더라고 하는 회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제조회사에서 왔다 하시는 분 있나요? 예. 나는 유통회사에서 왔다. 나는 물류회사에서 왔다. 예. 일단 제조회사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SCM 쪽에서 i2라고 하는 회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97년도에 삼성전자가 ERP를 구축을 한 다음에 당시 윤종윤 부회장님께서 삼성전자가 더 글로벌 회사로 커 나갈 때 우리가 뭘 개선해야 되는가, 그때 선정한 주제가 SCM이었고요. 그때 같이 협업을 했던 회사가 미국의 i2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i2 테크놀로지가 저희가 이제 2010년도에 인수를 한 거고요. 유통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등의 이제 대기업군에서 저희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 유통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월마트라든지 뭐 캐나다의 로브로, 호주의 울루워스 이런 대형 유통회사들에게 저희가 SCM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에 저희가 유통 관련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회사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유통 같은 경우는 과거에 JD라는 회사가 유통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이 JD가 지금 현재 이제 블루연더가 됐습니다. 그리고 물류 같은 경우는 DHL, DB쉔커 등등의 유수 해외 3PL 기업들이 저희 회사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블루연더는 창고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차량 수배송 운영 시스템, 그 다음에 관제,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인수한 그 OMS 주문 관리 시스템까지 해서 지금 이제 통합 물류 체계를 갖다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JDA 유통에서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 그 다음에 i2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 쪽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회사,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메뉴지스틱스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철강, 그 다음에 음식료, 그 다음에 소비재 이쪽의 제조회사 쪽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레드프레이는 창고관리 시스템에서 글로벌 1등 하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얀트릭스는 주문관리 시스템에서 1등을 하고 있는 IBM OMS의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던 그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저희가 2018년도에 블루연더라고 하는 깃발로 모였어요. 블루연더는 AI 머신러닝으로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20년 이상 실제 산업에다가 수요 예측 및 가격 최적화를 적용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AI는 예를 들면은 이창호랑 같이 바둑을 두었던 딥러닝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은 어떤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적의 수를 산출하는 AI라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챗 GPT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용량의 언어 모델을 갖다가 처리함으로써 사용자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기술까지 이제 오게 됐죠. 저희 블루연더는 AI 중에서 실제로 이 시계열 데이터들, 과거의 팔림 세대를 봤을 때 그러면 다음에 얼마나 팔릴까? 이 다음에 얼마나 팔릴까를 가장 잘 예측을 하고, 다음에 얼마나 팔린다면 나는 그러면 공급은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까? 공급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뭐죠? 만일에 내가 유통사라면 협력사로부터 얼마나 물건을
사와야 될까? 내가 유통사인데 만일에 신선 제품을 운영을 한다면 우리 회사는 폐기가 문제인데 폐기를 줄이면서도 얼마만큼 사와야 될까? 만일에 제조회사라고 하면은 영업조직에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올 거예요.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얼마일까지를 예측을 한 다음에 실은 제조회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판매 목표가 있습니다. 유통은 AI가 자동으로 해도 돼요. 하지만 제조는 그 회사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을 해서 수요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을 생산해야 될까? 또는 외주를 맡기고 있다면 외주 업체한테 얼마만큼을 내가 가져와야 될까? 이러한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는 AI에 저희 블루연도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처럼 내가 원하는 답을 다 줄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블루연도는 고객사의 데이터와 고객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데이터를 같이 분석을 해서 가장 정확한 예측을 어떻게 할 거냐. 예측을 한 다음에 내가 최적에 필요한 공급량을 어떻게 요청을 할 거냐. 또는 오늘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회사 내부에는 여러 가지의 의사결정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 최적의 의사결정은 무엇일까 하는 측면까지 고려하는 게 저희 블루연도의 AI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블루연도는 유통, 제조, 물류, 글로벌 대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런 대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고객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조 같으면은 물론 삼성전자 자체도 굉장히 큰 대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해외에 있는 뭐 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이네켄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 유통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월마트라든지 아니면은 물류 같은 경우는 DHL이라든지 그런 고객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블루연도의 비전을 갖다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진 기업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세팅한 블루연도의 비전은 무엇이냐? 오토노머스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알고 있어요. 자율주행차를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일에 서울에서 부산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찍어 놓으면 차가 차량 내부의 상태, 뭐 기름은 얼마만큼 있고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차량 외부의 상태, 도로의 상태는 어떠하고 지금 당장 내가 가는 길에 있는 행인들의 상태는 어떠하고 차량 내부의 상태와 외부의 상태를 감지하면서 자율적으로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될 거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에 있는 조직과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될 거다. 우리 회사의 목표는 매출 증대입니다. 우리 회사의 목표는 마진 최적화입니다. 우리 회사의 목표는 ESG 경영, 환경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회사의 목표와 KPI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회사의 목표와 KPI를 감안하면서 가장 최적의 의사결정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하는 게 저희 블루연도의 비전 오토노머스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이런 오토노머스 서플라이 체인을 저희는 4가지 단계로 구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비저빌러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수집이 되어 있고 내가 원하면 그 정보를 갖다가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에 되어 있느냐. 두 번째 단계는 프리딕티브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현재, 과거 이런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곧 닥칠 미래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느냐.
SCM이라고 하는 용어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SCM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래에 내가 고객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수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공급을 받아올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현재와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인 프리스크립티브는 뭐냐? 내가 그래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가 막힌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시스템이든 누군가든 아니면 회사의 의사결정자든 다른 경로로 돌아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대안을 제시를 해줄 겁니다. 이런 대안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프리스크립트라고 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자율적으로 자동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 이런 체계가 바로 오토노머스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제가 최근 몇 년간 저희 블루윤더의 비전을 가지고 고객사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블루윤더는 단계를 무려 4가지 단계를 예고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1단계도 안 돼요. 이런 회사들이 정말 많고, 실은 1단계라고 되어 있지만은 저 1단계의 비저빌리티를 확보한다는 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블루윤더는 이런 1단계도 확보하고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유수의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협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고,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말고 해외에서는 현재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인사이트를 좀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블루윤더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플래닝,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커머스, 이쪽 분야에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아랫단에서 회사들이 이러한 비즈니스 목표를 위해서 각 조직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별 조직을 위한 시스템과 솔루션이 있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기반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반 기술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전략적으로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인프라를 고객사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애저 인프라 기반 하에서 인티그레이션, 시스템 연계라든지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 UI라든지,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는 약간 넘어가고요. IoT, 실제 고객사와 물리적인 현실 세계의 정보를 이어주는 접점, IoT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처리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고객사의 비즈니스에 맞게 가공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AI 머신러닝. 저희 블루윤더가 20년 넘게 쭉 진화시켜온 자체적인 AI 머신러닝이 있고요. 고객사의 필요에 의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AI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진화시켜온 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애저에다가 컨버팅 해가지고 또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널리틱스 앤 인사이트,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BI를 통해 가지고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다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SCM 체계를 구축을 하면 ERP 체계 내에서는 과거와 현재만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좋은 SCM 체계를 가지시면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 미래까지 감안해서 분석할 수 있는 체계까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제가 컨트롤 타워를 건너뛰었는데, 이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 시스템, 정보에 대해서 현재 실시간으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체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한 3주, 4주, 한 달 이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떤 일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수요가 급증한다는 패턴이 감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딘가에서 물류가 차질이 생기거나, 창고나 차량 운송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지하든지,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회사의 중장기 연간 사업 계획이 있는데 현재 실시간 데이터나 아니면은 외부의 빅 이벤트들에 의해서 이 중장기 사업 계획이 차질이 날 걸로 예상이 됐을 때, 그러면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과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과 현재에 있는 정보의 연결고리가 바로 컨트롤 타워 관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시스템적인 테크놀로지의 인프라가 아니라 기업이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하면서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이제 컨트롤 타워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과 저희 블루윤더는 오픈 AI의 챗 GPT, 좀 더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은 대용량 언어 처리 모델이죠. 그러면은 이 챗 GPT를 활용을 하면 이 회사의 비즈니스에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가 이제 스노우플레이크가 자랑을 하고 있는 그들의 서비스인데요. 일단 스노우플레이크를 쉽게 이해하려면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회사구나 라고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가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뭐 IBM의 DB2, 뭐 인포메티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어. 여기 오라클에 있던 일부 엔지니어들이 나와가지고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회사를 차렸구나.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사스 클라우드 기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완전히 아키텍처부터 뭔가 새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뭔가 데이터베이스 순수의 성능이 굉장히 좋은 회사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블루윤더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의 기술 중에 하나는 데이터 쉐어링입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 있는 그 대형 TV 전자 회사가 북미에서 그 스마트 TV를 통해 가지고는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대형 TV 회사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TV 제조 회사거든요. 자, 근데 광고주들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TV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형 전자회사의 북미 마케팅 부서를 컨택을 해가지고 내가 너희 회사 통해 가지고 광고를 하고 싶은데 너희 회사의 이 스마트 TV에 찍히는 데이터들을 좀 줘봐. 내 거 광고의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좀 확인을 해보게. 라든지 아니면은 대형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 회사가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고 나면은 이 반도체를 활용하는 고객한테 가서 이 신제품들을 갖다가 테스트하고 건품을 하게 돼요. 이런 품질 검사 과정에서 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쪽에 있는 이 반도체를 활용하는 회사에서,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내가 너희 반도체를 써보니 이러이러한 품질상의 문제나 개선이나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 이것 좀 한번 내가 데이터를 공유해 줄게. 자, 이럴 때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갖다가 활용을 했고 이게 굉장히 그 효율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 있는 대형 회사와 여러 회사들이 이 미국의 스노우플레이크 서비스를 갖다가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저희 블루윤더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데이터의 공유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축으로 중요한 거는 결국 회사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공급망들은
서로 결합을 해서 공급망들의 전쟁이 될 거라고 하는 예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객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회사들이 납품하고 있는 서비스의 브랜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객이 물건을 구매를 할 때 내가 어떤 유통회사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제조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하느냐, 이것보다도 유통회사가 제공을 하고 있는 브랜드 또는 제조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브랜드, 이 브랜드가 소비자한테 가장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이 브랜드를 소비자한테 정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내부 공급망이 운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들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끼리 모여서 기업들과 경쟁을 하는 체계가 되고, 보통 저희가 그런 것을 공급망들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 내에서는 하나의 브랜드 하에서 유통, 제조, 물류, 공급사까지가 이렇게 하나로 묶이는 공급망 체인, 또 다른 공급망 체인, 이런 형태의 공급망들끼리의 묶음이 발생하게 되고, 이 내부 내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공유를 할 필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데이터에 대한 공유,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AI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내가 어떤 특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AI 머신러닝을 도입을 하고 싶어. 예를 들면 저희 블루윤더가 한국에 있는 어떤 유통회사를 찾아가서 저희가 최신 AI 머신러닝으로 수요 예측을 해드릴게요. 자,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팔림새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과거에 있었던 프라이스 히스토리, 가격 변경 이력도 필요하고요. 과거에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했던 프로모션도 종류가 많죠. 1+1, 번들로 주는 거, 사은품 더해주는 거, 카드 할인, 이런 정보들도 필요하고요. 그거 주시면 저희가 분석할게요. 저희 그런 데이터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국내에서는 데이터가 있어서 AI 머신러닝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데이터를 지금 현재 빌딩하는 과정 중에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쟁을 하고 하루 1시가 급한데 나 데이터 없다고 내가 지금 뭔가 혁신 활동을 멈춰야 되느냐, 이런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스노우플레이크 통해 가지고 같은 업종이지만 판매하는 지역이 다른 회사, 한국에 있는 케이터링 회사와 미국에 있는 케이터링 회사가 서로 데이터를 갖다가 공유하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AI 머신러닝을 갖다가 학습을 시킨다든지,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서포트하고 있는 게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블루윤더는 이 스노우플레이크를 통해서 데이터 공유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블루윤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글로벌 기업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전과 그 과제를 보면은 그 차세대 공급망 플랫폼을 구성을 하는데, 코그니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 싶다. 이 코그니티브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싱글 데이터 클라우드, 우리 회사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의 데이터,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적인 데이터,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 그 다음에 엔드-투-엔드 커넥티비티, 회사가 저기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시스템과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이 창고 관리 시스템에서는 과거에는 창고에서의 물건 처리만 잘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온라인 상에서 주문과 오프라인 상에서의 주문이 혼합해서 들어오고 이거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문단에서의 제대로 된 처리가 필요하고 또 창고 내에서 업무가 끝나면 창고에 입출고를 해야 되는 물류단에까지도 잘 진행이 돼야 되고 이 물류단에서 잘 진행이 되려면 내가 미리 재고를 갖다가 적정 거점에다가 미리 잘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요와 필요한 안전 재고를 가져가야 되고 회사에 필요한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걸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로 이런 유기적인 정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형태의 인텔리전스가 필요한 겁니다. 이 인텔리전스를 구성하는 게 어떤 회사는 어떤 그 특정 부분을 최적화할 수 있는 AI일 수도 있고 특정 부분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머신러닝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룰과 규칙으로 또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가장 최적의 결과를 갖다가 뽑아낼 수 있는 체계를 갖다가 현재 많은 기업들이 원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좀 전에 코그니티브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딥러닝이라든지 아니면 챗GPT라는 걸 통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는 어떤 세상에 들어왔냐면 그 전까지는 기계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외부 데이터를 인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우리가 사람이 자연어로 질문을 던지면 룰 기반으로 운영을 하던 검색 엔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사람의 말의 표현의 다양성을 감안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은 이제는 대용량 모델을 가지고 대용량 모델을 구성을 하고 있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처리를 해가지고 사람이 원하는 답변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세계가 됐고 이거에 의미하는 건 뭐냐면 기계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I,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한측에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코그니티브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기계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보면 그 여자분이 이제 기계한테 이제 자연어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어디 위치에 있어? 이거에 대해서 사람의 말에 인식을 하고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를 인식을 한 다음에 기계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체계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코그니티브에서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자연어 처리를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오픈 AI의 챗 GPT를 통해서. 자, 그러면 자연어 처리 말고 기업 내부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 기업 내부에 있는 신제품 개발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들, 고객에 대한 정보들, 가격에 대한 변동 정보들, 제품에 있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제품 스펙에 대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기계가 인식을 해가지고 회사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또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질문을 던졌을 때 임원진이나 CEO가 질문을 했을 때 기계가 회사 내부와 외부의 정보를 인식을 해가지고 코그니티브하게 최적의 답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안 왔어요. 자, 그러면 그런 체계가 오기 위해서 블루연더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기업 내부에 있는 KPI.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오토노머스 서플라이 체인을 설명을 드릴 때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KPI입니다. 어떤 회사는 매출 증대가 목적이고 어떤 사업부는 마진 증대가 목적이고 어떤 사업부는 환경 관리가 더 목적일 수도 있어요. 회사의 목적, KPI를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레버와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이걸 레버라고 부르죠. 통제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변동을 주면 우리 회사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회사의 이로운 방향, KPI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기계가 답을 해줄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블루연더와 글로벌 리더급 회사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SCM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면은 전형적인 문제가 수요 판매 계획이 공급 운영 계획하고 일치가 잘 안 돼요. 영업 조직에서 항상 하는 거죠. 나 고객으로부터 지금 긴급 주문 받았는데 이거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이 고객이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 줄 아세요? 그러면 생산 조직에서는 영업 조직이 주문 준다고 무조건 다 해줍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 결정하고 나면은 매출이 얼마나 되는 거야? 마진이 얼마나 좋아지는 거야? 이거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각 조직별로 서로 합의하기는 굉장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 3, 40년 동안 꾸준히 개발되어 온 프로세스의 개선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S&OP, Sales and Operation Planning, 한국 같은 경우는 판매 생산 계획 또는 생산 판매 계획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래서 S&OP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회사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각 조직 간 이견을 갖다가 조율을 하게 됩니다. 영업 조직하고 생산 조직과 같이 모여가지고 영업에서 이 고객으로부터 긴급 주문 굉장히 중요하니까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생산 조직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 확정 구간이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또는 그 주문을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참여하신 C레벨 누군가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다른 주문을 죽이고 이 주문을 갖다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추가적인 예산을 받아가지고 잔업을 통해서 물량을 갖다가 추가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회사 입장에서 좀 더 개선하고 싶은 포인트들이 있어요. S&OP를 하다 보니까 물량 단위로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량 말고 좀 재무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금액 기준으로 뭔가 정보를 갖다가 확보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무적인 정보까지 포함이 되면 이걸 갖다가 IBP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Integrated Business Planning.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좋은 S&OP 프로세스 관행 갖는 것도 어려워요. 지금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S&OP를 수준 높게 운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거기에서 재무적인 정보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IBP까지 단계까지 와 있는 회사들, 어려운 단계를 극복을 하고 더 리더급으로 올라가 있는 회사들 와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IBP까지 가 있는 회사들이 더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S&OP도 잘하고 우리는 재무적인 정보까지 통합을 해가지고 IBP도 잘하는데 우리는 한 번 더 나아가고 싶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P&G가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의 화면입니다. 자, P&G라고 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회사의 목표는 고객 서비스, 매출 증대, 운영 비용, 운영 캐시. 자, 이 네 가지의 최상의 목적을 갖다가 가장 잘 맞추는 걸 최우선으로 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아랫단에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 하나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만일에 제품을 갖다가 뭔가 고객향으로 약간 변화를 주면은 비용이 그냥 우리가 꾸준히 팔던 제품으로 팔면은 비용이 50원이에요. 근데 얘를 조금 변화를 줘가지고 요즘 트렌드에 맞추면은 비용이 6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내가 코스트가 10원이 더 늘지만 고객향으로 약간 변화를 주면 판가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판가를 끌어올리면은 내 거 마진도 더 늘어날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은 거냐? 그냥 기존에 그대로 가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은 매출 증대라는 관점에서 비용이 좀 늘더라도 커스터마이즈 할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걸 하나 보겠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3개월 후에 이제 출시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제조사하고 유통사하고 협력해가지고 신제품을 갖다가 팔기 위해서 현재 전국에 깔려있는 매장에 있는 오래된 제품을 갖다가 빨리 소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신제품이 쫙 깔리면 그냥 전국에 있는 매장에 쫙 깔아버리게,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매장에 깔려있는 제품들을 소진하려고 프로모션을 걸었더니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3개월에 신제품 내놔야 되는데 너무 잘 팔려가지고 신제품 오기 전에 매장이 텅텅 비는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 임시 기간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신제품 출시 기간을 당길 거냐? 아니면 이 임시 기간을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오래된 제품을 추가 생산할 거냐? 아니면은 이 임시 기간을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다른 형태의 재고를 갖다가 집어넣고 대응을 할 거냐? 이런 형태의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매출, 고객 서비스, 매출 증대, 그 다음에 비용, 이 관점에서 비교를 하고 최적의 방안을 선택을 하는 게 현재 P&G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사례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G처럼 좋은 시나리오를 갖다가 수립을 하고 이 좋은 시나리오 가지고 최적의 시나리오 결과를 갖다가 도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현재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영업이 하고 있는 신제품 출시 계획, 지금 현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신제품에 관련되는 비용 구조, 이런 형태의 정보들이 변화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회사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비즈니스 상황과 트러블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형태로 시나리오를 갖다가 수립을 할 거냐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다가 잘 수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나리오 검토한 다음에 이 시나리오를 상위 보고자 또는 임원진한테 보고를 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고객들은 지금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S&OP도 잘하고 IBP도 잘하는데 한 번 더 수준을 높여가지고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할지도 잘 모르겠고, 의사결정을 할 때 뭘 기준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시나리오를 돌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중에 있는 기술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얼마나 많이 생성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어려움들에 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에서 우리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뭐고, 우리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는 뭐고,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우리 회사의 위험은 뭐고 기회가 뭔지,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시나리오를 만들 때 사람이 수작업으로 만들면 에러도 많이 나고 정확하지도 않고 너무 많은 노력이 드니까 시나리오 만들다가 포기하고 말아요. 기술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임원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뷰포인트가 다릅니다. 내가 현재 만든 시나리오가 임원들한테 억셉트가 될지 안 될지, 또는 임원한테 보고를 했는데 임원이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 조금 더 많은 시나리오 수립을 해봐, 이 변수를 넣어가지고 측정을 해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에 대해서 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블루연더가 만든 이 오토노머스 서플라이 체인, 코그니티브 애플리케이션, 이 중에 SNOP와 IBP를 개선을 한 시나리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가 현재 저희가 하이네켄 같은 회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 회사에 갖고 있는 비즈니스의 가정을 미리 가정을 할 수 있다면, 자, 지금 하단에 여기 보면은 하단에 있는 내용이 연간 사업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은 현재 최근 몇 달 또는 최근 며칠의 판매량 및 여러 가지 정보를 감안했을 때 매출이 이렇게 변화할 것 같아요. 매출이 늘 것 같아요? 아니면 매출이 꺾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시장 데이터를 기계가 코그니티브하게 인식을 해서 예측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연간 사업 계획 대비해서 매출이 느나 줄으나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쪽에 보면은 현재 지금 이제 인사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비즈니스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지금 뭐뭐가 등록이 됐고, 비즈니스에 기회가 되는 게 뭐뭐가 등록이 됐고, 그 중에서 미래에 매출이 꺾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 하나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기계가 미래 예상치 값을 갖다가 전달을 해준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고객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기계가 자동으로 처리해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있는 전제가 이미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블루연더가 가지고 있는 수요 예측에 대한 거는 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AI 머신러닝 특허를 가진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회사 내부 외부에 있는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 약 200여 가지의 팩터들을 분류를 해냈고, 요거를 블루연더가 가지고 있는 사이클릭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처리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 결과는 확률적인 수요 예측 정보를 갖다가 더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내가 향후에 얼마만큼의 구매를 할 거냐, 생산 요청을 할 거냐를 확률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영업 조직에서 나 지금 매출이 꺾일 걸로 예상이 돼서 이 제품에 대해서 행사를 걸 거야. 행사를 걸면은 매출이 늘 건데 공급 쪽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공급 쪽에서는 이런 변화를 대응을 해줄 수 있나요? 물량을 더 확보를 해줄 수 있나요? 또 물류팀도 부릅니다. 조금 약간 저가지만은 물량 볼륨이 더 커질 텐데 이때 물류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해줄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과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갖다가 제공을 해줍니다. 먼 미래에는 이러한 형태의 의사결정이 실은 과거에 이런 의사결정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AI가 자동으로 제안을 해주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담당자가 비즈니스 기회라고 하는 걸 만들고 나 매출이 정말 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등록을 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비즈니스 임팩트는 어떻게 되는지 아마도 이런 매출이 증대가 되면 프랑스나 아니면은 이태리 쪽에서 창고 캐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상황들도 예상이 됐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에 166개의 시나리오를 돌렸습니다 라고 지금 써 있어요. 166개의 시나리오를 돌렸고 이 166개의 시나리오를 여기 하단에 있는 정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KPI 기준으로 측정을 해봤을 때 시나리오 중에서 1번 이렇게 되고요, 2번 시나리오 이렇게 되고요, 3번 시나리오 이렇게 되고요 라고 추천까지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담당자들과 이해 관계자들은 서로의 컨센서스가 되는 거죠. 야, 우리는 연간 사업 계획이 꺾일 상황에 처했는데 긴급하게 프로모션을 걸기로 했고 이 프로모션 관련해서 이런 우리 회사의 KPI 기준으로 측정이 됐으니 나름 정당하고 나름 신뢰할 만하고 나름 여러 조직이 합의할 수 있는 최적의 결과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임원진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 임원진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임원진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서 나온 것이 내 관점에서, 임원진 분들은 숫자 많이 보시니까요, 내 관점 내에서 이 시나리오 결과물이 좋다, 나쁘다 라고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체계까지 현재 서비스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임원진이 보는 화면 상단에 보면은 현재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KPI가 연간 계획 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어떤 KPI를 얻고 있는데 이 KPI가 이런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적인 과정들을 조금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체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의 포인트들, 이 의사결정의 포인트들을 갖다가 각 이해 관계자가 동의할 수 있는 KPI의 세팅, 이 KPI 기반으로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다가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그냥 사람이 수작으로 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요. 너무 많은 데이터를 검토할 수가 없으니까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AI나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처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최적의 결과물을 얻어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저희 블루윈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비즈니스를 잘할까, 매출을 끌어올리고 마진을 끌어올릴까 하기 위해서 영업 조직과 생산 조직이 만나서 S&OP 회의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 과정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업무 프로세스들이 수립이 됐습니다. 이 프로세스들을 여러 가지 또 시스템과 솔루션들이 또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요즘 나와 있는 AI 머신러닝 같은 최신 기술, 요즘 나와 있는 우리 회사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와 비슷한 다른 회사의 데이터들 또는 외부의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의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왔다.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회사가 딱 구조화돼서 우리 회사의 목표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것이다 라고 블루윈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저한테 이제 메일이나 주시면은 제가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